자, 다음 내용을 좀 가겠습니다. 마스크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. 오늘부터요, 마스크 좀 꼼꼼하게 쓰셔야 됩니다. 식당에서 음식 주문 후에 기다리는 동안에도 노 마스크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과태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갔다고요, 무조건 마스크 확 벗으시면 안 돼요. 주문할 때까지, 그리고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스크 쓰시고요. 음식이 딱 나왔을 때부터 벗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그렇다고 바로 마스크 안 썼다고 바로 과태료 아닙니다.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요, 쓰시라고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. 근데 그때 안 쓰시면 그때 이제 과태료가 되는 거죠. 보겠습니다. 오늘부터 위반 시 10만 원입니다. 목욕탕 탈의실 헬스장에선 꼭 써야 결혼식장 친인척 친구도 필수다. 단속 걸려도 바로 착용된 과태료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요, 여기 보면 이 식당 등등에서 이제 위반 시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식당에서 어떤 주의 조치를 하고 안내 조치를 하고 이런 걸 꼭 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. 정유미 변호사, 네.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. 오늘부터 식당에 가면 좀. 이게 또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긴장하고 지금도 잘 쓰고 계시지만 더 촘촘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. 많은 분들 잘 쓰고 계세요. 예,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더 이제 내가 이런 경우에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유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하게도 수영장이나 이런 사우나 시설에서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당연히 이제 탈의를 하고 다시 옷을 환복하실 때는 쓰셔야 된다는 점,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예,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점심 때부터 식당에 가실 때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. 보시죠. 51명대 막은 집회, 127명대는 안 막는다. 이게 이제 하루 확진자 숫자인데요. 위에 집회, 아래 집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집회는 전 광복절 집회, 아래 집회는 내일 예정된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 이 얘기입니다. 내일 진보단체 중심으로 10만 명에서 전국적인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데 지금 100명 이상이면 안 되니까 99명으로 쪼개기 집회 신고가 많이 됐답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. 그런데 광복절 당시 집회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그 위에 개천 집회도 차벽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거 좀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확진자 숫자도 지금이 더 많은데 이게 뭡니까? 이런 질문을 하는 기사입니다, 지금요. 조대현 평론가,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? 그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예.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근데 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공정하고 공평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현재 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일부 그쪽에 있는 격렬 지지층을 빼고는 이게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결과도 정의로운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정말 내로남불이란 말이 이만큼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견제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 여당이 이제 지지율만 바라보고 늘 1등이었으니까 그래서 밀어붙이고 하는데 사실 민심은 여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당이 원체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나마 이 여당을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요즘 피로도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좀 알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다음에 그러면 다시 보수단체가 집회하겠다 하면 당장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원칙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만약에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신고할 경우 그리고 많이 곳곳에 열린다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런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네요, 지금요.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제 유튜브 먹통이 가져온 혼란은요, 상당했습니다. 단 2시간의 오류였는데요. 당황과 답답함을 넘어 일상이 흔들린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한편으로는요. 영화 속에서나 봤던 디지털 세상의 노예가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